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생이 있다면 동생에게만 몰래 알려주고 싶은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종잣돈 부족하다고 영원히 내 집 마련 포기할 거 아니라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앞부분은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시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내 집 마련 정보 들어가 있으니까 신혼부부 아니신 분들도 앞부분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부동산 투자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좀 안다는 이야기 듣는 동네의 언니, 누나, 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 주택을 구입한다. 특공 자격이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택을 구입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의 경우 KB 국민시세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의 6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신용대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집을 구입할 때 신용대출 이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지금 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두었다가 종잣돈을 좀 모은 뒤에 나중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5억 이하의 집을 매매할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집을 매매하기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담보대출 고정금리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디딤돌 대출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직접 집을 매매해서 바로 이사를 갈 때만 일으킬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인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때는 디딤돌 대출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5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이사가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디딤돌 대출을 좀 포기하고 전세 끼고 집을 매매했다가 나중에 이사가는 게 나을지 두 개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수도권에서 5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 굉장히 큰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에 끼어있는 집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랑은 약간 조금 다른데요. 갭 투자는 집을 매매해서 그 집에다가 전세를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세가 이미 끼어있는 집,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 집을 매수하고 싶어서 금매로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집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매수한 사람이 직접 지금 바로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매물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부동산 초보이고 지금처럼 대세 상승기에는 금매를 찾아서 매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도자의 콧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 무조건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라 시세를 잘 몰라서 이런 매물을 일반 시세에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전세 끼어있는 집을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한 뒤에 내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종잣돈이 모이면 나중에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 끼어있는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이사가는 게 바로 매수해서 이사가는 것보다 유리한 이유를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신혼 초에 2억 3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전세에 대출 3천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순자산은 2억이고 대출은 3천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매매하고 싶었던 분당의 20평대 아파트는 5억이었고 전세는 4억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집을 바로 매매해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의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3억이겠죠. 그 집의 매수가는 5억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순 자산은 2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매수해서 바로 이사를 가려면 3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야 됩니다. 반면 제가 2억 3천짜리 전셋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매수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사 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 집의 매수가는 5억이고 전세는 4억이었으니까 전세 낀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4억의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1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집에 3천의 대출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전세 대출 3천과 새로운 대출 1억만 있으면 이 5억짜리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총 합쳐서 대출이 1억 3천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대출금의 차이는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이면 이자 3%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연 500만 원 정도 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단돈 몇백, 몇천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이렇게 매수를 해두셨다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면 그때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종잣돈이 좀 모였으니까 3억이 아니라 좀 더 저렴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작은 집 전세를 계속 살면서 생활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도 절약을 하게 되니까 이사를 가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자산이 부족해 대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저렴한 빌라나 아니면 비교적 작은 집에 살면서 미리 다음 집을 매수해 두었다가 나중에 종잣돈이 모이면 이사를 가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이 방법은 상승기나 아니면 그냥 안정기, 집값이 변동이 없는 안정기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하락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상승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상승기가 오래 지속된 만큼 전세가와 매매값의 갭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집값이 올라도 규제를 쏟아내겠다고 지금 정부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도권에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 방법을 신축 빌라 같은 걸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만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신축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현 부동산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내 선택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 것과 내가 몰라서 시도조차 못한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도 만약에 더 큰 평수로 갈아탈 때 이 방법을 응용해 보셔도 좋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